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절 국내 테마파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1장 우리가 테마파크를 쭉 공부를 하고 2장에서 자동차 테마파크 소인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파크 국내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뭐 테마파크라고 해가지고 국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명, 에버랜드 해서 여러 군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자, 쭉 떼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옵션 펜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60년도 국내 유원지는 60년도 동식물을 주제해서 장경궁이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3년에 60년과 76년 사이에 73년에 동양 최대 규모의 어린이 대공원 한국민속촌이 개장했습니다. 개장했고 장경궁 나오죠. 그리고 76년에 영인 자연농원 테마파크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단지, 식물원, 동물원, 사파리, 놀이공원 등의 국내 테마파크 효시로 이끌었다. 그리고 80년에 테마파크 레저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 테마파크 레저 수요가 급증하게 됐던 것은 본격적인 관심을 끌면 우리가 이제 좀 놀아보자. 그동안에는 일만 했는데 이제 조금 여유를 즐기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시대가 도래되어가지고 레저 수요의 급증과 함께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7년에 국내 테마파크 드림랜드가 개장되었죠. 테마파크 드림랜드가 개장되었고 이것은 89년도에 도심형 테마파크 롯데월드가 개장하였습니다. 롯데월드가 개장하였고 그 다음 90년에 첨단과학을 주제로 한 과학놀이공원 이월드가 개장되었습니다. 이월드. 그래서 주변의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도 놀이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전 과정을 이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 개발 과정입니다. 개발 과정. 국내 테마파크 개발 형태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203페이지 표 6-1 보시면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테마파크는 수도권에 롯데월드, 에버랜드, 그죠? 서울랜드가 있고 지방 경주 쪽으로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수도권 경기 북부 지역이고 이 아래쪽은 경기 남부 지역으로 경주, 에버랜드, 그죠? 롯데월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면 속초, 정선,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방에 위치한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투자가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투자가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여러 형태들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첫째 국내 테마파크 개발 형태의 투자 규모와 입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롯데월드, 에버랜드와 같은 대도시 입지형 주제공원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대규모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진동을 안 했네요. 진동을 안 해가지고 톡이 오는 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할까요? 잠깐 딴소리가 들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대도시로 해서 투자 규모와 입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입지형 주재공원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대량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대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비싸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도시나 근교에 입지한 지방도시 입지형은 지방도시 중규모 개발이죠. 중규모 개발, 여기 중규모 독립적인 파크, 중규모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대전 에스포, 가학공원이나 이월드 등, 그죠? 대전 민속촌이나 이월드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에서는 1천억 이내, 1천억이라는 돈이 들고, 중규모 개발에서는 500억 내외로 듭니다. 500억 내외 들고. 그러면 세 번째, 소규모 개발에 있어서는 즉 단지형으로 기존 관광지 입지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억 이하. 같은 이 개발 형태의 국내 테마파크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가더라도 이 금액 차이가 엄청난다.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100억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입지 형태도 있지만 주요 타깃이 중요하다. 주요 타깃이. 즉 소규모로 왔을 때는 관광지 방문 고객과 지역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숙박시설과 레저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익성, 그죠? 수익성이 제공되는 주 요인이다. 즉 이거는 뭐냐면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중규모에 있어서는 대도시 레저 수요와 시를 배경으로 한 종합이죠. 그리고 대규모는 국내외 관광객들. 그럼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즉 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죠. 외국인들이 한 번쯤은 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하더라도 이런 곳에 중규모 개발은 그렇게 우리도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찾지는 않고 대규모 개발을 해서 에버랜드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찾죠. 롯데,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개발 형태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경영 형태는 어떻게 될까? 국내 테마파크의 경영 형태는 주요 테마파크 입장객 수 표 6-2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다. 표 6-2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205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나중에 제가 또 슬라이드로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우리 교재 20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유원 시설업 전국적으로 250여 개가 운영 중이다. 그리고 2013년에 국내 27개의 테마파크 총 입장객 수가 3천만 명이죠. 3천만 명이고 전년보다 점점 증가한다. 3.1% 증가했다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도시형 실내파크, 롯데월드 입장객 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근교형 204페이지 보시면 대도시 근교형은 테마파크 에버랜드 입장객 수가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대공원, 남이섬, 서울랜드, 경주월드, 한국민속촌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6-2를 보시면 입장객 수의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국내 3대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는 것 어디죠?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그죠? 이런 세 곳의 추이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계절별 추이를 살펴보면 날씨가 온화한 봄철, 지금과 같은 봄철이 딱 좋은데 봄과 가을철이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죠. 지금이 아주 성수기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성수기는 실내형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그죠? 롯데월드 테마파크, 에버랜드, 그리고 서울랜드의 입장객 추이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야외형 에버랜드와 서울랜드는 봄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꽃이죠. 아무래도 겨울에 움츠러져 있다가 이제 화사하게 벚꽃 축제, 어린이날, 수학여행, 시즌 등과 맞물려서 관광객들 원래 봄철 되면 관광버스들이 꽤 많이 움직입니다. 관광버스들이 꽤 많이 움직이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3월 MT, OT 그죠? 다 해야 되고 5월달 되면 체육대회 해야 되고 이게 꽤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미루어지고 생략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06페이지에 보면 국내 주요 테마파크 입장객 수 이렇게 도표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월별 테마파크 추이 현황 해가지고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이 영상으로 해가지고 쭉쭉 올라와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버랜드 주요 테마파크에 있어서 에버랜드 그죠? 에버랜드는 세계 4대 테마파크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2006년 미국 포브스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포브스지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월 누적 입장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 2억 명을 돌파했는데 이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에 서울 어린이랜드가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개장되었고 76년에 자연농원 그리고 70년 그 사파리 월드 80년에 눈썰매장 이제 복합으로 이루어지죠. 80년에 눈썰매장이 이루어지고 90년대 캐리비안 베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이솝 테마파크, 이솝 빌리지까지 하면서 이게 차별화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테마파크들이 물놀이나 놀이시설, 기구 등을 통해서 하는데 이 차별화 우위를 가져오는 거죠. 이솝 빌리지는 에버랜드만의 차별화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으로써 2005년에 이솝 빌리지가 완성되고 2006년에 에버랜드 리조트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21세기 체제형 복합 리조트로 구분됩니다. 딱딱 세 군데로 구분돼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페스티벌 월드, 그죠?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월드는 글로벌 페어, 아메리칸 워드 어드벤처, 매직 랜드, 유로피안 어드벤처, 이퀘토리얼 어드벤처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5개의 페스티벌로 구별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적 수준의 중미 카리브 해안을 테마로 스페인풍 물놀이 시설, 즉 해적처럼 생긴 캐리비안 베이가 생겨납니다. 그죠? 이 원래 처음에 여러분들이 캐리비안 베이가 생겨났을 때 에버랜드가 어떻게 PR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 1980년대 이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이 소련, 체코, 즉 외국에 있는 여성들, 쭉쭉빵빵한 그죠? 여성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하루 근무 시간 내에 팔찌 차고 다니죠. 안에서 무한정 쓸 수 있는 걸 차고 다니면서
그냥 이 친구들은 워킹, 걸어다니고 물놀이하고 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처음에 찾은 고객들이 에버랜드 가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 외국 여성들도 많이 오고 비키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이때 당시 80년도에 비키니 PR이 많이 없었습니다. 원피스인데 여기에 가니까 비키니를 입고 자연스럽게 다니더라 라는 게 여성들에게도 어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면 에버랜드에서는 실내에서는 비키니가 가능하다. 해외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에 인식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던 이런 마케팅, 비키니 PR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전용 경주장입니다. 스피드웨이를 1992년에 개장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숙박시설로서 67실이 있는 유서 호텔과 국내 최장의 눈썰 매장 그리고 한옥 호텔 한옥 형태의 호암 미술관 등을 두고 있었다.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고 이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밸리, 그리고 체험형 동물원. 이제 동물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체험, 내가 뱀을 또는 다른 동물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209페이지 보시면 에버랜드 전경 그리고 중간에 전문 그리프레이드 애니멀 워터월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맷만 보시죠. 세계 최대 실내 테마 파크로 1995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2014년까지 국내 테마 부분에 브랜드 파워 7년 연속 1위로 보시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에버랜드 이렇게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대 서울랜드 보시죠. 서울시가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에 발맞춰 개발한 테마파크로서 2020년까지 서울대공원 통합으로 해서 5대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획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88년 5월에 오픈했었습니다. 5월에 오픈하고 지금 한덕 개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지하철 4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식물원, 산림욕장, 국립현대미술관 등 활성화가 되어서 가족 일일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레저 단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국내 최초 비행 체험 시설인 스카이X와 차세대 롤러코스터인 샵드로이라는 새로운 기종 등등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서울랜드는 2020년까지 기존 서울대공원 통합하여 친환경과 생태 개념으로 새로운 5대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고 3단계로 나누어서 기후별 생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초원, 빙하시대, 한국의 숲, 그리고 열대우림, 대양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드입니다. 이월드는 대구 도심지에 위치한 테마파크로서 2010년부터 이랜드 그룹이 인수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원래 경영권 이랜드, 즉 우방랜드가 최대 주주로 하고 있었는데 우방 대신 이 월드가 브랜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연장, 교양시설의 공연장을 3개소, 전시관 3개소가 있으며 시금시설, 해전 레스토랑 35개소, 상품시설 등이 있다. 그리고 선물의 집 25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월드 안에 타워가 있는데 높이가 서울타워 236.7m보다 낮은 202m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월드는 가보지는 못했고 여기에 해전식 레스토랑이 있고 식사를 하면서 대구 시내를 볼 수 있다. 이건 대구 시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저기 대전의 엑스포도 같습니다. 똑같이 위에 남산타워도 그렇죠. 식사를 하는가 동시에 제일 꼭대기 타워가 빙빙빙빙빙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을 다 볼 수가 있다. 대구를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대구가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여인들이나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는 거죠. 곳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4년 5월에 타워 주차장 약 1000여 평의 야외극장이 한때 붐을 일으켰죠. 지금도 조용하다가 이제 극장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지 않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자동차 극장이 조금씩 또 뜬다고는 합니다. 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2006년 10월에 개장한 실내 골프장 브리스톤 등을 볼 수가 있고 또 뭐 3D 입체 영화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은 외국의 테마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테마파크, 미국. 아무래도 미국 테마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테마파크 시초는 현재 테마파크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이. 그게 디즈니랜드죠.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는 55년에 설립한 최초의 디즈니랜드가 있고 여기에 만화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가 세우는 겁니다. 거의 지금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났고 지금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쥐 한 마리로 아직까지도 잘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랜드 100배 규모, 매직 킹덤, 예곱 센터, 디즈니 할리우드 스튜디오 등 주룩주룩 많이 있습니다. 애니멀 킹덤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월트 디즈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 4개의 테마파크와 2개의 워터파크 그리고 32개의 테마 호텔 등 리조트와 쇼핑 그리고 식사 엔터테인먼트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크게 4개의 테마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테마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이게 뭐냐면 220페이지 220페이지에 보시면 7번째 줄, 8번째 줄이네요. 우측에 보시면 첫째, 환상의 나라와 미래, 그죠? 매직 킹덤이 있고 둘째, 미래 사회와 기술, 예곱센터 그리고 셋째, 실제 동물들과 디즈니 캐릭터들이 혼합되어서 만든 애니멀 킹덤 그리고 넷째, 디즈니 영화와 테마 스튜디오, 할리우드 스튜디오 등으로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디즈니 월드의 특징들을 본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220페이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20페이지에 테마파크 특징이 있죠. 대규모 복합형이다.
그리고 레저파크와 동시에 고급 수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종업원을 케이스로 해서 종업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는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이런 자신들을 관철시키게끔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런 캐릭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종사원이 제안한 캐릭터를 실제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공교통 중시하게 되고 연령층 등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 6-5 애니멀 킹덤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쭉 예법센터까지 교재를 살펴보시면 미래도시를 테마로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다음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그죠? 1번은 2013년 기준으로 1번 내 테마파크 242개가 있습니다. 꽤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1983년 도쿄 디즈니랜드가 개장하면서 테마파크의 개념적 이념이라는 게 장착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쿄 디즈니랜드, 미국 디즈니사의 세 번째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인데 이게 일본의 최대 테마파크로서 25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일본 도쿄 중앙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치바현 우라야스에 개장하였고 이게 아시아 첫 번째 사업으로 설립 당시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가장 성공한 케이스였다. 그리고 도쿄 디즈니는 2013년 도쿄 디즈니는 2013년 한 해 동안 1700만 명이라는 입장객 수 세계 2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파라 라이스는 뭐냐면 일본 최대의 수족관입니다. 최대의 수족관. 그리고 여기에 바다와 사람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바다 플러스 사람을 이끌어서 그리고 500여 종의 물고기와 10만 종 이상의 바다 생물로서 큰 대형 아쿠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를 보시면 된다. 하우스 댄버스. 다음은 하우스 댄버스. 네덜란드를 테마로 순수 일본인들의 발상으로 건축된 거다. 네덜란드. 자, 앞서 우리는 이집트 스핑크스 이렇게 따라와서 했는데 이 네덜란드를 순수 일본들이 했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과 인간 공존하는 파크, 즉 지향 컨셉으로서 일본 발상으로 했던 거.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음은 유럽하고 끝낼까요? 그러죠. 유럽 빨리 하고 끝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피곤하신데 유럽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은 유로 디즈니 파리, 그죠? 유럽 디즈니. 즉 유럽은 왜 그러냐면 기후적으로 동절기가 화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일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테마파크가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 산업으로도 대단한 경제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테마파크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테마파크가 첫 번째 유로 디즈니 파리의 5분의 1 규모 세계 50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뭐냐면 디즈니랜드 파리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우선 기후가 걸림돌이다. 기후. 그죠? 둘째, 프랑스인들이 디즈니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거. 왜?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는 미국
미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체 프랑스는 좀 중후하고 유럽풍인데 미국은 캐주얼 스타일이거든요. 마이웨이. 타인에 대해서 관여치 않고 마이웨이 스타일에서 이런 사고방식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 가격에 대해서 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음식이나 주변 호텔들이 너무 비싸다는 게 불만이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공원이라는 게 개념, 그 가족을 위한 개념을 고수하고 있는 디즈니 사업부에서는 파리에서도 음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뭐 와인이죠. 어디 가더라도 와인 한 잔씩, 와인을 물과 같이 한 잔씩 하는데 이 애주가들한테는 꽤 그죠? 어울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조금 덜 그거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다. 파크 아스테릭스는 1984년 4월에 개장했습니다. 4월에 개장했는데 유럽 최초인데 제가 이 연도를 아마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84년이 아니라 89년입니다. 89년에 개장했는데 프랑스 만화 주인공 아스테릭스를 캐릭터로 했다. 이거는 뭐냐면 옆에 여러분들 233페이지 보시면 되죠. 이거는 뭐냐면 대표적 만화 캐릭터 그리고 이 배경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현대 프랑스인들과 조상 골족의 갈리아 마을로서 아스테릭스는 갈리아 마을에 살고 있는 덩치 작은 영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 234페이지 티보리 가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마파크로서 2007년 세계 10대 테마파크로 선정되었다. 세계 10대 테마파크로 선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투로담 보이시죠? 마투로담 네덜란드 시설 대표적 시설입니다. 네덜란드 대표적 시설이고 122개를 축소하여 만든 미니어처 파크. 이게 마투로담이 미니어처 파크 되게 아주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쪽입니다. 중국과 홍콩 디즈니랜드, 아시아. 그리고 2005년에 개장한 디즈니 11번째 테마파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개장한 디즈니랜드에서 2013년 기준으로 세계 50대 테마파크 중 13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83페이지 세계 25대 테마파크 현황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조금 빨리 했는데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빨리 했습니다. 더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